안녕하세요. 선한이치입니다. 다가구 건물을 소개받으면 월세 내역을 브리핑 받게 됩니다. 이때 시세에 맞는 월세인지 확인하는 과정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세보다 부풀려진 월세 내역을 믿고 계약을 한다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지는 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월세 시세 조사법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방법과 중개업소를 통해서 이중 체크를 하시면 실수 없이 시세 조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직방에 접속합니다. 서울 관악구 신림역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지도에는 매물의 숫자가 표시됩니다. 오른쪽에는 사진과 함께 매물 목록이 나옵니다. 면적은 제곱미터로 표시되고 전용 면적입니다. 원룸 사이즈는 일반적으로 15제곱미터 즉 4.8평에서 30제곱미터 즉 9평 사이에 있습니다. 월세 300에 30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비가 따로 10만원 표시되어 있지만 사실상 월세를 분리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방은 300에 40만원 짜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방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신림역 매물들은 대부분 책상이 있는데 주 수요층이 학생들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방이 따로 분리되지 않은 구조를 오픈형 원룸이라고 합니다. 이 방은 16제곱미터 즉 4.8평 정도인데요. 일반적인 원룸 사이즈입니다. 구조는 직사각형이고 전체적으로 깔끔한 분위기의 방이네요. 매물 정보를 보겠습니다. 전용 면적은 16제곱미터 즉 4.8평입니다. 엘리베이터 있음으로 나오고요. 더보기를 누르면 상세 정보가 나옵니다. 면적, 방향이 나오고 2010년식의 9층 2종 근생 건물입니다.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지도에서 매물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림역 초역세권으로 번화가에 있네요. 지적도를 켜서 용도 지역을 확인해 보면 상업지역입니다. 신림역 주변은 대부분 일반 상업지역이네요. 상업지역이라서 모텔 등 유흥가와 혼재되어 있습니다. 해당 건물은 이 고래피시라고 써있는 6층 건물입니다. 매물 정보에 주차 불가라고 되어 있던데 상업지역은 대부분 주차 공간이 없습니다. 월세 200에 30을 보겠습니다. 관리비 6만원을 더하면 200에 36입니다. 어떤 컨디션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방에 벽이 있어서 구조가 좁아 보이고 침대와 옷장 등의 옵션이 부족해 보입니다. 초역세권이고 역까지 평지라고 합니다. 더보기를 누르면 추가 정보가 나오는데요. 방향과 2009년식이고 6층 건물의 2종 근생입니다. 지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림역까지의 거리는 초역세권은 아니고 도보 10분 내외로 보입니다. 지적도를 확인해 보면 준주거 지역입니다. 로드뷰를 보시면 건물이 좀 빽빽해서 찾기가 힘든데요. 이 보시는 브라운색 건물이 해당 건물입니다. 큰 도로의 다음 블럭에 있습니다. 모양은 대지가 좁고 건물은 높은 형태입니다. 다음은 500에 35를 보겠습니다. 관리비 10만원이므로 500에 45짜리 방입니다. 지금까지 중에는 가장 비싼 방입니다. 2010년식이고요. 7층 2종 근생 건물입니다. 방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부를 보면 리모델링을 진행한 것 같은데요. 화이트로 깔끔하고 붙박이장 등 옵션의 배치도 좋습니다. 주변 시세가 40만원대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 건물은 리모델링을 통해 45만원을 받고 있네요. 여러분은 가격별 차이가 느껴지시나요? 지도에서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신림역까지 3분 거리라고 설명되어 있던데
조금 더 멀게 보입니다. 이 건물인데요. 높이 7층 건물입니다. 주변은 대부분 상가주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현재 옆 건물이 건축을 하고 있습니다. 준주거 지역은 건폐율이 높아서 옆 건물과의 간격이 좁습니다. 용도 지역을 확인해 보니 준주거 지역입니다. 정리를 해보면 신림역 주변의 원룸 건물은 지가가 비싼 상업지역과 준주거 지역에 지어져 있기 때문에 대지가 좁고 건물이 높은 모양을 띠고 있습니다. 월세는 구축 기준으로 300에 40 정도이고 리모델링을 한 경우는 월세 45만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산업단지 기반인 경북 구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매물의 개수가 나오는데 구미 국가산업단지 주변이 가장 많습니다. 월세 200에 21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비 5만원을 더하면 200에 26만원짜리입니다. 면적이 30제곱미터, 즉 9평인데요. 실평수 9평이면 상당히 큰 사이즈입니다. 방이 정말 넓고 깨끗하게 보이는데요. 또 풀옵션이 갖춰져 있고요. 작은 베란다도 보입니다. 침대 있는 리모델링 방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2003년식 4층 건물입니다. 지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산단 바로 옆에 위치해 있고 용도 지역은 2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파란 기둥이 해당 건물입니다.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원룸 밀집 지역이고 대부분 대지가 큰 4층 건물입니다. 건물이 거의 비슷하게 생긴 이유는 비슷한 시기에 대량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로드뷰를 볼 때 해당 물건만 보지 마시고 주변 분위기를 살펴보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물건 상세 내역을 보겠습니다. 총 17세대입니다. 특징은 올 리모델링 한 지 2, 3년이 되었는데 월세가 훅훅 빠졌다고 써 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느낌이 좀 오시나요? 다음은 월세 300에 22를 한번 보겠습니다. 관리비 10만원을 더하면 300에 32짜리입니다. 면적이 33제곱미터이면 10평인데요. 이 정도면 도심에서는 투룸 사이즈입니다. 2008년식을 리모델링 했네요. 방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상당히 크고 깔끔합니다. 이쪽 지역은 대부분 리모델링을 했던데요. 구축을 리모델링하는 분위기로 보입니다. 지도에서 위치를 보겠습니다. 물건이 위치해 있는 비산동은 공단 지역 안에 있네요. 제가 지도를 축소, 확대 이렇게 하는 이유는 크게 보아야 전체적인 위치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용도 지역은 역시 중공업 지역입니다. 물건은 보시는 비산 골드빌 건물입니다. 주변을 살펴보면 모두 원룸만 있고 좀 삭막해 보이네요. 바로 집 앞에 공단이 있습니다. LG 이노텍 도보 가능이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구미를 정리해보면 공단을 기반으로 다가구가 밀집해 있는데요. 수요에 비해서 공급의 과다로 임대가가 매우 낮습니다. 20만원대가 보통이고 리모델링을 진행한 경우에 30만원 정도 받을 수 있는데 30만원 이하의 월세가 형성된다는 것은 임대하기 매우 힘든 환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거주하는 부산의 전포동을 보겠습니다. 전포동은 부산의 중심가이고 다가구의 매매가도 부산에서 가장 높습니다.
주 수요층은 서면 학원가의 학생층과 국제금융센터의 직장인 등 임대 수요가 풍부한 곳입니다. 월세 300에 37 물건을 보겠습니다. 관리비 10만원을 더하면 300에 47 물건입니다. 면적은 13제곱미터 3.9평으로 아주 작은 편에 속합니다. 주방 분리형의 깔끔한 방입니다. 수납장을 보면 최근에 리모델링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매물 정보를 보겠습니다. 2013년식의 9층 건물입니다. 지도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범내권역 초역세권입니다. 용도지역은 중심 상업지역이고요. 보시는 다사랑빌이 해당 물건입니다. 2013년식이라서 외관이 깔끔해 보입니다. 주변은 상권이 잘 형성되어 있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로드뷰를 통해 건물 주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건물의 설명을 보면 범내권역 도보 3분이고 초역세권이고 큰 길가가 아니라서 소음 걱정이 없다고 합니다. 해당 건물은 총 8층 28세대 규모가 큰 편이네요. 다음은 월세 100에 30을 보겠습니다. 관리비 10만원이므로 총액은 100에 40짜리 방입니다. 23제곱미터 7평으로 방이 아주 큰 편입니다. 이렇게 방이 큰 것은 대부분 구축입니다. 붙박이장과 인테리어를 보니 내부 리모델링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2002년식이고 6층 건물입니다. 지도를 통해서 위치를 살펴보겠습니다. 점포역과 국제금융센터역 중간에 위치해 있네요.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입니다. 해당 건물은 앞에 보이는 창문이 큰 건물입니다. 외관은 빌라 느낌이 납니다. 2002년식이라서 외부는 노후된 모습입니다. 이 지역은 중심가 중에서는 좀 낙후된 편에 속하는 곳입니다. 이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직방은 임차인이 방을 구할 때 사용하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시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요즘은 허위 매물이나 허위 사진을 철저하게 단속하기 때문에 믿고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방 사진을 보면서 요즘 트렌드도 알 수 있고 내 주변의 매물 숫자도 체크할 수 있어서 자주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는 산업단지나 특정 회사 기반, 대학교 기반의 원룸 사업이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유를 말로만 설명드리면 실감이 나지 않으실 겁니다. 그래서 구미의 원룸을 잠시 보여드렸는데요. 수익률이 높고 투자금이 적게 들어간다는 이유로 원룸 사업의 기본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지역의 월세 수준을 체크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가가 계속 오르는 지역인지를 체크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필수적인 체크 사항입니다. 아직 잘 모르시겠다면 앞으로 제 영상을 함께 하시면서 공부해 가시면 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